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들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장애 학생을 위한 우리 학교 시설 현황을 조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기숙사 11동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시설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이 제정된 후에 지은 신축 건물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장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학생회관은 서점, 문구점 등 많은 시설이 밀집된 장소지만 계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양동 건물의 일부는 휠체어를 통해 갈 수 없습니다. 가장 불편한 건 교양동이나 학생회관처럼 계단이 많은 오래된 건물들인데 제일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한테 똑같이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는지 고민하시면. 우리 학교에는 총 49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최근 8년간 오래된 건물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는 총 7개. 학교 측에서는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승강기는 보통 우리 대학에서 1년에 한 대씩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또 장애인 그 점자 블록 같은 것도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부터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장애학생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조서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과 얼마나 연락을 하시나요? 혹시 가족이라는 익숙함 속에서 소중함을 잊지는 않으신가요? 창작가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기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시나요?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인문계열 학생 중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은 학생이 있습니다. A+의 비결, 인문계열 편입니다.
공부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부터 복습, 노트 필기, 그리고 밤샘 공부 등 이 수많은 방법 중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뭘까요? 이번에는 인문 계열에서 에이플의 비결을 찾아봅니다. 인문대학 한 강의실에서 오늘의 주인공 태림 씨를 만났습니다. 아이 컨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아이 컨택을 안 하게 되면은 약간 집중력을 잃게 되면서 잠도 오고 딴짓도 하고 싶고 한데 이제 아이 컨택을 계속 함으로써 집중을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듣고 또 중요한 거는 판수도 아주 잘하고 굉장히 성실한 태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수업 시간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대답이죠. 태림 씨는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좀 대답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답이 이게 아닌데 다른 거 답했을 때는 좀 당황스럽고 약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꼼꼼히 준비해 가서 대답을 하려고 하고 뭐 틀려도 별로 이제는 막 부끄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수업 시간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배운 내용을 매일 복습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A4 용지에 필기를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할 때 노트에 적거든요. 그렇게 필기를 하는 편이고요. 인문계는 사실 외우는 게 많잖아요. 그럼 네. 그 본인만의 뭐 외우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 A4 용지에 이제 저는 A4 용지를 제본을 하였거든요. 제본을 해서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이제 외울 걸 적고 그리고 그 외운 걸 적은 거를 한번 읽어봐요. 읽고 듣고 또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고 오른쪽 편에 외운 거를 적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이런 특별한 방법도 있지만 태림 씨가 성적을 잘 받은 가장 큰 비결은 자신을 잘 파악한 것에 있습니다. 저는 주로 소음에 약간 너무 약해서 기마개 같은 걸 사용해도 도서관에서는 잘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팀플보다는 개인으로 하는 게 더 좋고 더 잘 맞고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공부할 때 가장 잘 되는지, 또 혼자 공부하는 것과 함께 공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아는 것. 그것이 에이플의 첫 시작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전병철 인문한국연구교수는 조선의 큰선비 남명조식 선생의 신명사도명을 연구한 남명의 심학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남명이 추구한 마음 공부의 전체적인 설계와 상세한 과정을 본격 연구한 학술서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환경기반공학과 황세훈 교수는 다양한 학술활동과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주후 2016년 33판에 등재를 했습니다.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경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발표 종이공학회 2016년 충기학술 논문 발표회에서 김철환 교수와 이지영 교수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 석사과정 김은혜 학생은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16일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된 2016년 한국목재공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발표에서 박사과정 원경록 씨는 매년 학생 1명에게 주어지는 학술 장려상을 수상했고 석사과정 변진웅 씨는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4월 28일 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도서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간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교류협정으로 양기관은 환경 에너지 분야 외국 학술지에 대한 맞춤형 자료 제공과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에너지기초인력 양성사업단은 4월 28일 공과대학 223호 에너지인력 양성사업단 세미나실에서 에너지인력 양성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성적 장학금은 2015년 기준 전기공학과 2학년 20명, 3학년 18명, 4학년 10명 등 모두 48명에게 지급하고 스마트트랙 성실이수 장려금은 스마트트랙 프로그램 참여 점수에 따라 전기공학과 학부생 6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익숙함으로 다가올 때 다른 새로운 것들이 설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움에 눈이 멀어 익숙함을 잊게 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진 않을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